지금이 7일 6시 36분, 오후 6시 36분이니까요. 대략 5시간 뒤면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갑니다. 3주 동안이니까 거의 연말까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임에도 이틀 연속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섰는데 이게 참 무서운 확산세입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도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치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보건복지부 장관 입에서 전시 상황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들어서 가장 코로나가 심각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2.5단계로 상향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뒤늦은 상향이다. 한 발 늦은 조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실제로 2.5단계 상향하는 것 외에 우리 정부가 그렇다면 다른 수단은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 요구하는 것 외에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2.5단계 이전에 기억하시겠지만 2단계 격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단계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확산세가 조금 꺾일 것으로 본다. 2.5단계 상향은 성급하다는 게 이 중앙방역본부의 메시지였는데 실질적으로는 2단계가 발효되어도 확진자 수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단순히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지금 정부나 방역당국에서 이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와서 1000명, 2000명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하여도 1년 내내 참고 인내해왔던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자영업자들이 이 연말 시즌에서까지 과연 어떻게 더 인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서로 지금 이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게 개인의 부주의나 자영업자들 탓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순히 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방식 외에 또 다른 뭔가 해결책을 내놓을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사실 1차, 2차 확산이 좀 일찍 수그러들면서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 상향 한 박자, 두 박자 늦게 쫓아가고 있다. 여기 계신 한 전문가는 바로 3단계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단계는 사실상 봉쇄에 해당하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3단계가 되면 경제는 물론이고 시민의 일상도 올스톱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단계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것도 3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평일 주중에 한 25,000건 이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말에 나온 것처럼 양성률이 4.4% 정도로 계산이 되면 사실 지지난주부터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1000명 이상 있었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표현을 대단히 세게 해도 지금 무리가 없는 지금 수준인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조금 하나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봉쇄라는 단어를 썼다가 이게 지역 봉쇄를 오해하니까 수정했다. 이런 봉쇄라는 단어가 주는 K방역, 우리가 대표했던 코로나 방역이 좀 뭔가 생채기가 날까 봐, 상처가 날까 봐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글쎄 요즘은 K방역 이야기 하신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봉쇄라는 문제는 이미 지난 우리가 2월 달에 신천지 대구 사태 때 그때 정부 당국자가 봉쇄라는 이야기 했다가 정말 문매를 맞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취소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대구를 봉쇄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봉쇄라는 가진 의미 자체는 뭐냐면 완전히 어쩌면 락다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동도 못하게 하고 정말 생필품만 사게끔 나가게 하는 지금 유럽 같은 데서 시행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제도거든요. 한 가족에 한 명씩 나가서 정말 생필품만 사오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봉쇄라는 것인데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준전시 상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뭐냐면 각종 쿠폰을 다 발행을 했습니다. 7천억에 달하는 각종 쿠폰 발행하면서 식사하고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거 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전문가들요. 지금 김우주 교수나 전은미 교수 다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그럴 때 아니다. 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이제 준전시다, 봉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K방역이라 자랑을 했으면서 왜 전문가들의 말은 무시하고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계속 뒤따라가는 대응만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미 그때 민노총 집회할 때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이 상황 자체가 심각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이 문제는 단순히 K방역을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는데 전문가들 다소 뒤늦지 않았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 뉴스탑10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개혁을 위한 진통이고 숙제하는 거다라는데 뭐가 사과인지, 사과 아니다라는 말을 하셨군요, 대통령이. 횃불들 국민들이 넘쳐나는 시국, 정부는 국민을 광화문으로 내몰지 마라. 또 다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구속에 공수처 설치 시급하다. 우파식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 반대의 의견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4개만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개인 발언했다가는 금태섭 의원처럼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댓글까지 오늘 댓글 4개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찾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얘기. 지금 가수 청아 씨가 지금 컴백을 3일 앞두고 코로나에 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가요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 얘기도 했었는데, 요즘 과거에 지금 이제 모자 관계가 된 배우 2분의 이름도 올라와 있고, 코로나 소식이 이만큼 심각해요. 근데 다음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인물 얘기로 다음 주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검은 여기까지입니다.